안녕하십니까. 전상 Q&A 공부방 도화쌤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밑줄치기인데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는 밑줄치기를 통해서 그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고려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치기 틀렸네요. 체크법. 이 당시에는 갑자기 채로 생각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밑줄치기 체크법. 쓰여져 있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방법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죠. 근데 공통적으로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이 개인마다 본인이 밑줄치는 방식을 정해놓은 사람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근데 시험 체크법은 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체크법.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글의 종류나 또는 과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밑줄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공통적인 방식을 본인이 만들어야겠죠. 목표가 뭐라고요? 공통적인 개인마다의 방식, 공통적인 나만의 방식을.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내가 체크한 글을 봤을 때 빠르게 도형의 모양을 보고, 도식화된 모양을 보고 내가 빠르게 내용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게 이 전체의 요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결정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놓으면 나중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효과가 크냐면요, EBS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게 거의 일주일에 한 권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 보고 11월 달에 보기 전에 10월 달에 이걸 점검을 하면 10권이 되는데, 이걸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체크를 해놓는 법밖에 없습니다. 도식화돼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체크하는 의미와 종류 그리고 특징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 체크의 전제 조건은요. 전제 조건, 체크를 하기 전에 밑줄이든 별이든 사용자가 기본적인 의미를 정해둬야 된다고 했죠. 그런 다음 일관되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본인이 정한 연습.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적어도 못하더라도 검은색으로는 중요한 걸 쓰고, 파란색은 동화쌤한테 질문하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공부해야 될 걸 쓰고, 빨간색은 시험 나온 거를 써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3원색을 쓰든 어떻든 이제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반복을 하려면 이게 체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을 때도 이렇게 제가 제 글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읽고 끊으면서 읽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꼼꼼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도 있죠. 등급도 적당한 분량의 체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체크학법과 독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독서를 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시험 보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의 독서 실력이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게 단어를 골라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다르죠. 따라서 읽기가 거듭될수록 체크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점점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많이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기본적인 체크를 고치고 만들어야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한 번 천천히 잘 읽는 것보다 빠르게 3번 읽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잘 읽는 것을 권합니다. 자, 항상 잊지 마십시오. 속도는 공부의 생명이다. 속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 속도 반복. 자, 이후에 체크를 해도 됩니다. 먼저 3번을 읽은 다음에. 처음에 체크는 연필이나 샤프를 분명히 사용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체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연필이나 샤프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체크한 것을 다시 볼펜으로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체크는 다양한 읽기의 방식이나 글의 구조,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면 글의 구조를 빨리 배우는데요, 급격하게 체크법이 향상됩니다. 읽기 방식을 배우거나 아니면 글의 구조를 배우면. 그렇죠? 글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반면교사로
방면교사로 표현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체크된 형태만 보아도 그쵸? 보통 아이들이 문제풀이하는 연습장이나 노트, 어떤 선생님은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등급 알겠다고. 학습의 정도나 실력을 이 체크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된 모양새를 보면 그 학생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에 머문 정도와 그리고 중요한 걸 찾아가는 루트를 복원을 해보면 학생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체크할 수 있겠죠. 체크라는 것은 평면적인 글을 입체화시키고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시각화게 하는 거죠. 시각으로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읽은 내용의 이해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체크하고 입체하고 시각한 것을 자기화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연결하죠. 자, 분류하고 연결하죠. 입체와 시각화된 거를 연결해서 정리하고, 처음엔 연결하죠. 연결하고 연결하면 주제를 뽑을 수 있죠. 연결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작은 소주제랑 이렇게 또 연결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요거 자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것, 단계를 나눠가면서 분류하고 암기할 수 있죠. 자,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체크하는지 보실래요? 직선을 글을 갖다가 네모치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긋고, 첫 번째 읽자마자 단번에 밑줄을 쭉쭉쭉쭉 치지만 밑줄을 활용을 못합니다. 왜 쳤어요? 밑줄 부분에 상호관계를 표시하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모가 중요하면 네모를 연결해. 네모는 상호관계다. 더구나 밑줄이나 형광펜 3개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잡히는 대로 합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려면 그 자기의 원칙을 정해야죠.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죠? 검은색은 중요한 거. 죄송합니다.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중요한 거. 파란색은 질문해야 될 거나 공부해야 될 거나 동영상한테 질문할 거. 3번 빨간색은 시험 나오는 거. 자, 4번 긍정적인 거, 좋은 거는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세모. 그 다음에 보통 판단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뭐 정의는 이렇게 네모. 그 다음에 예시는 이렇게 박스 친다. 전체로 예시는 박스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벌써 5가지네요. 다양한 표시 방법을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색을 활용하는데, 글의 개념에서 뭐 처음에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은 개념은 노란색으로 바탕이 되니까 노란색으로 칠하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치면 나는 잘 안 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랑은 검은색, 그제 보색으로 기초적인 개념을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뭐 도움이 됩니다. 필수 개념이나 필수 공식 이런 건 다 노란색으로 하는 거죠. 모르고 낯설은 단어는 파란색, 질문해야 되죠. 질문. 파란색 형광색으로 칩니다. 모르고 낯설은 개념이나 용어를 해결 못하면 자꾸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빠르게 읽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 개념을 쳐라. 두 번째 읽을 때 모르고 낯선 단어를 쳐라. 파란색은 볼펜으로 뭐 새로 알게 된 것, 뭐 뉴페이스를 주거나, 파란색 공부법 해갖고 파란 볼펜 공부법 해서 공부의 효율이 높답니다. 새로 정리한 거 3개, 새파랑입니다. 새파랑. 파란색으로 쓰고, 그쵸. 정리를 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잘하면 녹색이 되죠. 노란색이 잘하면 녹색이 되는데, 파릇파릇한 중요한 개념들. 녹색이 되면 파릇파릇한 중요한 개념들. 핵심을 정리하고 전체 흐름을 잡습니다. 그쵸? 노란색은 기초 개념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큰 대개념, 대목차라면 이거는 중목차, 이렇게요. 자, 빨강색은 쳐드릴까요? 잘 모르거나,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시험 전에 꼭 봐야 될 것. 혹시는 예외적인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치는 겁니다. 기타 색을 말록달락하게 여러 개 쓰는데, 이렇게 빨강, 파랑, 검은, 빨강, 파랑, 이렇게만 써도 되고, 처음에 공부할 때 노란색으로 개념 잡는 거, 녹색으로 개념 잡는 거, 한 다음에는, 시험은 빨간색, 파랑은 새로 한 거, 공부한 거, 질문할 거, 그치? 검은색은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이렇게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기타에 막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색깔 쓰기도 하는데요. 너무 자주, 그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는 거죠. 채점할 때 빨간색으로 하는데 빨간색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빨간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 때는 빨간색으로 하지만 빨간색 연필. 자, 도형의 활용. 목차를 기준으로 가장 큰 상위 목차 4가지는 네모. 그죠? 이렇게 네모. 이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하위 목차 두 번째 목차는 세모. 이 안에 포함된 목차들은 동그라미. 그죠? 뭐 이렇게 목차도 이렇게 손에 따라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대조하나 비교할 때는 공통점은 동그라미, 차이점은 세모. 이렇게 긍정은 동그라미, 찬성도 동그라미, 그죠? 반대는 세모, 그죠? 이렇게 세모, 부정도 세모. 이런 식으로. 예시의 경우에 뭐 이렇게 묶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묶은 게 좋은데 예시 단락 전체를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수식할 때, 그러니까 P를 Q, 뭐 빨간 사과, 벌레 먹은 빨간 사과 했을 때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가로칩니다. 이렇게 자, 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할 때 선만 쓴다면은요, 진동수가 많을수록 더 주의. 그러니까 쭉 나가는 거잖아요. 직선은 일반적으로 적용한 거고, 구분 모양과 파도 모양으로 하는 건데, 심화될수록 더 뾰족뾰족, 지그재그, 삐죽삐죽. 그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색이나 연필로 초반에 독서할 때도 참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에 좀 진화하면 이제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별표, 시험에 나온다, 별표 땡땡 이렇게 하는데, 별에다가 별의 1승, 2승, 3승 해서 이렇게 지수처럼 별의 5승 하면 5단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별의 9승 하면 100%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겠죠. 이렇게 별 위에 지수 표시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요. 증가는 화살표 위쪽으로 이걸 치는 거죠. 감소는 이거, 반대는 이거, 같음은 이렇게 같다. 그러면 P에서 Q로 가면 이렇게 같다. 그 다음에 범위가 이쪽이 크다. A보다 B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로 사용해서 표시하면 나중에 이 글자 옆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에다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증가. 근데 이렇게 증가로 안 나왔죠.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오른다 이렇게 써 있죠. 오른다, 내린다. 그러면 나중에 잊어먹지 않게 오른다 옆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보다 이렇게 부호 보는 게 더 빠르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기출표시 유형에서는 동그라미 개수로 누적해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푸는 건 이렇게, 두 번 푸는 건 이렇게, 세 번 푸는 건 이렇게, 네 번 푸는 건 이렇게 푸는 횟수에 따라서 누적된 동그라미도 좋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약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할 거는 문. 그 다음에 주의할 활동은 주. 기출 문제는 기. 예상 문제는 예.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영어 약자를 쓰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부사, 형용사, 이런 거요. 이런 것처럼 영어 약자를 쓰는 것처럼 이 체크법에다가 본인의 약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법을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림 다 체크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글이 있고 여기 그림도 있고 여기는 도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조리 체크한 단어를 여기다가 정리합니다. 여기 체크한 단어들을 모조리 여기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도식화된 요 그림이나 요 표만 보고도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요 빈 곳 여기다가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붙여도 좋습니다. 도식화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 책 자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요점 정리를 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도표나 마인드맵 형태로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도표를 쓰고 도표에다 추가 정리하는 것처럼. 그치? 그 다음에 책자 내용이 그림이나 표가 있으면 거기다 추가로 정리하는 거죠. 요약 정리하고. 그러니까 도표나 그림으로 확인하는 공부법입니다. 빠릅니다, 더. 자, 체크만 되었으면 안 되고요. 일렬해야 됩니다, 체크.
1차로 체크한 체크가 이렇게 있어요. 1차. 그러면 보완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1차 보완, 그 다음 1차 체크하고 보완해라. 그죠? 그러면 연결해줘야 되는데 화살표로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완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묶어지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 그러면 상호 관련성을 알고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전체 흐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지 같은 거 보면 중요한 단어 찾습니다. 이렇게 단락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이건 동그라미랑 세모랑 세모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그라미고 이거는 이렇게 예제고 꺾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예시된 순적이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죠? 이 연습 어디 가는 게 제일 좋냐면 다푼 문제집에다 체크 연습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푼 문제집 다 풀었죠? 근데 버리기 전에 그죠? 다푼 문제집을 가지고 제시문이나 문제나 선택지에다가 체크를 마구마구 연습해 보세요. 내용을 아니까 체크가 또 편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이렇게 체크 연습한 걸 보시면 굉장히 더 빠르게 복원이 됩니다. 또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녹여놓은 해설지의 가치와 활용법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해설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집이나 참고서, 해설지, 문제집이나 참고서의 해설지에 맞는 문제라도 반드시 이제 체크하는 방법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건져야 될 것들을 이렇게 건지죠. 이렇게 낚시뿌리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쭉 당기면 중요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자, 해설지, 해설은 노하우니까 그 체크를 통해서 필요한 노하우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자, 노트 정리법도 이제 공부법에다 녹화해서 올렸는데요. 또 노트의 종류, 다양한 종류들도 이제 녹화할 차례인데, 어쨌든 이 교과서나 문제집에 요약된 거 이렇게 쭉 단어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쭉쭉쭉쭉 써도 일을 하고 단어만 써도 정리가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체크되고 요약되고 연결된 관련성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과목별 체크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하시면 공부도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모르는 단어부터 하고 단어가 끝나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하고 또 모르는 단락과 단락의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체 주제를 알게 되면 그 주제를 표현하는 단락의 구성 방법, 표현 방법을 보고 이 단락 안에서 이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글을 쓰는 서술 방식을 보고 이 문장을 보면서 핵심 주제와 그 다음에 완성된 그 작가의 생각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선택하는 작가의 수준을 보게 되죠. 밑줄 칠 때 시에서 서술어만 쭉 치고 연결해서 보면 시의 분위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는 마침표가 있는 단락마다 이렇게 긴 줄로 시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마침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몇 줄로 돼 있거나 이게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이렇게 네 단락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설안의 희곡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인물 관계도를 생각해야죠. 소설은 장면 변화가 생기면 이 소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이 변했다, 공간이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 그럼 이렇게 나눠줘야죠. 수필은 의견이나 사실 같은 걸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직선은 사실이다, 곡선은 내 의견이다, 이렇게 밑을 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를 이렇게 밑줄을 치다 보면 흐름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 전체 단락을 구분하는 긴 줄로 쓰게 되고 찬반 구조가 많죠. 이렇게 체크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공부고요. 자, 실수인 경우에는 녹색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이거 녹색으로, 그죠?
그죠? 푸릇푸릇하게 좀 성장 좀 하자. 이렇게 표시한다던가. 아니면 실수한 경우에 빨간색, 뭐 파란색으로 쓴다던가. 뭐 색깔 정해야죠, 본인이. 개념이나 공식은 노란색이 좋다고 그랬고. 풀이 가려면 모르겠다, 질문해야겠다, 그럼 파란색.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을 착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건 착, 이렇게 글자로. 착안을 해야 돼, 앞으로. 이해 못하면 질문해야 되니까 문.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풀. 개념은 개.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거.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단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위에 오답 유형이 아니면 검은색으로 표시하면서 실수나 오답을 상세하게 적어줘야 되는데요. 연습장에 풀이하지 않으면 책 문제집 막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에 먼저 풀이하고 오답 체크 이렇게 체크법으로 체크를 한 거를 책에다가 정리를 해서 체크를 나중에 하면 책이랑 문제집이라 나중에 이걸 볼 때 편하겠죠. 다푼 문제집 개념 풀이 방식 단계 이런 거 하면서 그죠? 연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사한 문제를 풀 때 다음번에 빠르게 체크하면서 풀어줍니다. 영어도 그러네요. 영어도 모르는 영어는 파란색. 기본적으로 뭐 주제는 노란색으로 바탕이 되게. 잘 모르고 시험 나올 뻔한 거는 빨간색. 그쵸? 배경지 시기를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그냥 밑줄 치면 그냥 읽었는지 모르니까 질문할 거는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이거 질문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지읒 이렇게 쓰든지 질문. 자, 영어는 한 단락 같지만 제가 한 단락 같지만 너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세 단락이나 네 단락으로 되니까 이걸 끊어고 여기 핵심어, 여기 핵심어, 여기 핵심어를 해서 이걸 연결해야 주제 문장이 쫙 나옵니다. 접속사나 연결어 보게 되면 이게 몇 단락으로 끊어지는지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단락과는 이 단락과의 관계, 이 단락과 이 단락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보충하는지를 노하우로 끊임없이 누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이게 여시면 이렇게 박스를 딱 치다 보면 여기에서 이걸 읽고 나중에 전체 흐름을 잡은 다음에 요거에 필요한 예시로 읽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탐구. 자, 개념과 공식은 노란색이네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모르는 건 파란색. 그죠? 예시 문제 풀 때 빨간색으로 기본 개념 옆에 분리하고, 이게 시험에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개념을 알아도 기본적인 배정식이 없으면, 응용하지 못하는 게 흔합니다. 따라서, 암기 후에는 예시가, 그죠? 응용하려니까 이 예시가 이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관계인지를 누적시켜야죠. 그것까지 기본 관계, 개념이라고 했죠, 제가. 손이 있으면, 이 손바닥이 기본 개념이라면, 이거 유형이면서 예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이것까지 통째로를 개념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저는 읽고 싶은 대로 읽는 편이지만, 시험지 체크법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체크하는 순서, 체크법. 이 연습이 시험 점수의 30%를 좌우합니다. 시험 문제 풀이법, 시험 읽기와 일반 읽기도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어쨌든, 요점이 시간상 효율성으로 출제 원리 입각해서 가장 빠른 최적의 순서, 최적의 도해가 되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서 누적을 한 다음에 이런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고 읽어야 되는가,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유형에 맞는 풀이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맞는 풀이법, 그러니까 이 체크법, 그러니까 이 유형에 맞는 기초이론, 그죠? 유형에 맞는 정리,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갖추어져야겠죠. 자, 시험의 문제집에 풀이를 할 때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밑줄치기의 특별한 유형을 보시면, 밑줄 치면서 초보자는 자신의 밑줄에 대한 확신을 안 가졌습니다. 더구나 모조리 다 있으면 모조리 체크하거나 체크 양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럼 뭐 남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읽어나가다 이 단어는 기억해야지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체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독해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잡아놓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것과 이게 잡아놓은 생각과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하고 연결해보기 위해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르는 과정, 선택의 과정에서 발전하기 바랍니다. 체크는 반복해서 공부할 때 시간의 효율성으로, 이거 한 번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효율성을,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신있게 체크하고 체크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니까 관점, 효율적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면. 네, 그래야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밑줄 치기의 완성. 밑줄을 치고 체크한 글을 다음에 보면 내가 공부한 과정을 정말 잘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 자신이 점검한 거, 자신이 더 주의 깊게 본 거, 이런 거를 체크 상태를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법이 개선이 안 되면 그냥 독서는 그냥 할지언정 시험의 효율성, 시간을 줄이는 효율적인 시간의 효율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의 완성된 체크를 보고 따라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자기네 성향이나 판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체크 방식을 보고 개선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밑줄치기 연습 보시면, 자, 그럼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할까를 살펴보면, 지워갑니다. 어떤 문장에서 지워도 되죠. 중요한 거는 남겨야죠. 찾을 수 없다면, 그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지우고, 덜 중요한 것을 지워라. 순차적으로도 없어도 되죠. 덜 중요, 지워. 그리고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다. 먼저 30%를 지우고요. 30%, 덜 중요한 30%를 지우고, 점차 지우는 내용을 늘려, 지우는 걸 늘려. 그러면 중요, 지워, 늘려. 그래서 지우는 걸 늘린다고 했죠. 덜 중요한 걸 지워, 늘려. 덜 중요한 걸 늘려. 남은 것을 연결하여. 그러면 남은 것, 나뉘죠. 이렇게 두 개로. 남은 것 연결하여 요약 정리. 그럼 남은 것이 요약된 거라고요. 그게 좋은 체크법이고 고르는 거라고 다 똑같은 거네요. 그 요약한 다음에 생각해라. 남은 것 요약 생각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덜 중요한 30% 지우고 늘리고 이렇게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를 고른 단어들을 요점 정리한 파일들도 많습니다. 이거랑 비교해 보면 본인의 단어들이 잘 골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용 속에서 중요한 걸 체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 다음에 요약 정리하고, 내 요약 정리하고, 시중에 떠도는 요약 정리하고, 같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요약 정리를 비교해보면 자신의 요약 정리가 잘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압축 능력입니다. 압축 능력. 그래서 이 요약 정리한 단어들을 외워서 이 단어들만 가지고 단어들의 관계를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 선택지에서 답을 맞게 고를 수 있으면 공부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르다 보면 글쎄요, 마인드맵으로 그 내용들을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뭘까 궁금하시죠? 다음번에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거는 학생용이 아니라 강사용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체크한 내용의 단어를 적고 마인드맵으로 도식화해서 연결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입체적이고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게 왜 발생하는지 이론을 다음에 정리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